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오전에 좀 미리 올리게 됐는데요. 미증시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미국의 지표 부진,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추세로도 계속 내려가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품목별로 보면 뭐 신규 주문이라든가 재고라든가 뭐 아니면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다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주문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이런 것들 자체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약해지는 건가?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그때그때마다 선택적이거든요. 오늘은 약간 경기가 조금 약한가 보다 이런 쪽에 좀 반응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매파적 금리 인상 중단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은 중단인데 한번 바로 올릴 거야 이런 식의 상상력이 나온 거죠.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률로 보면 6월은 중단, 7월은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6월에 올리고 7월에 중단하는 게 낫죠. 조삼모사로 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면 한 달 사이에 경제지표가 드라마틱하게 바뀔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경제지표 추이를 지켜본다. 근데 추이를 지켜봤더니 7월에는 도로 올려야 될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분석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FOMC 때 어떻게 연준 인사들이 생각을 하는지 그걸 좀 보고 움직이자, 이런 신중론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작동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에 대한 부담, 이거는 애플인데 애플이 초반까지만 해도 기세 좋게 막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185달러 근처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쭉 하고 이제 빠져서 180달러 밑으로 끝났잖아요. 왜 끝났냐면 그 헤드셋 공개를 했죠. 신제품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3,499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제품들 먼저 출시됐거나 이제 그 제품들의 가격이거든요. 뭐 1,010달러. 물론 이제 완전히 성능이 똑같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똑같다고 보긴 어려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같은 제품 좀 고급스러운 거, 덜 고급스러운 거 이렇게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죠. 심지어는 뭐 550달러짜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뭐 7, 8배 차이가 나는데 저게 합리적일까? 저게 과연 팔릴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제기가 되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좀 주춤했죠. 근데 애플이 주춤하면서 좀 민폐를 좀 끼친 게, 민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제일 불쌍한 종목이 인텔이거든요. 근데 인텔이 올라간 거 없이 좀 부진했다가 지난주에 모처럼 한번 기세 좋게 힘있게 밀고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애플에서 맥북에서 자사칩을 장착을 할 거다. 이제 인텔 거 안 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인텔이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애플 카테고리에 연결되는 몇몇 종목군들이 좀 부진함을 보이면서 지수가 좀 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투자자들이 이제 좀 시장이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비관론들이 또 제기가 되죠.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경고 목소리, 모건 스탠리, 그 유명한 이제 마이클 윌슨 이 사람이 제시를 했는데, 가장 핫한 케이스에도 이제 4,20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3,900포인트,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로는 3,500포인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도 증시는 못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윌슨 주장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아마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발 이런 비관론이 자꾸 어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S&P 500 숏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 쪽에 베팅한 게 되게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하락 베팅이 굉장히 세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을 자꾸 부각시켜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이 모건 스탠리발 어떤 증시 하락론 이런 것들을 좀 부각되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대체적인 어떤 시각은 EPS 12개월 예상 실적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계속 증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올라간 측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건 스탠리하고 좀 견해를 달리하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연말 지수를 4,450 정도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올라가는 데는 좀 부담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관련 지표들을 보면 그 MSCI 한국 지수가 약보합 0.05% 빠졌는데 이 잘 보시면 우리가 보는 코스피하고 좀 다르죠. 지금 연중 최고치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보시면 이 우리가 보는 코스피는 이미 연중 최고치 올라가 있는데 다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달러 차트를 같이 봐야 된다. 저 MSCI 지수 같은 경우는 환율을 적용한 지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 시각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신고가니 어쩌고 얘기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고점 돌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유가 좀 있다라고도 좋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아직 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 내려가서 만약에 1,300원 밑에까지 안착이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는 점은 긍정적.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신중했던 하루.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을 보면 오늘 초반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재무부 곳간이 비었잖아요. 돈을 채워야 되고 국채 발행을 단계적으로 한 1조 달러까지 할 거다. 그러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금리 0.25%포인트 높이는 것과 동일한 충격을 시장에 준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재무부에 돈이 들어가는 건 도로 나오려고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 돈이 계속 고갈이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돈은 유동성이 당장은 일시적으로 흡수는 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나오는 유동성이라서 일시적인 거 이상의 어떤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 문제가 좀 제기가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 수도 있으니까 요건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신고가 징크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 애플은 사상 최고가에서 이제 돌파를 못하고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런 징크스가 반복이 되면 이게 버릇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좀 시원스럽게 올라가야 되는데 FOMC 전이라서 조금 신중해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고점 부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 안쪽에서 버텨주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관심을 모았던 게 사우디가 이제 국제유가 높이려고 굉장히 세게 시도를 했는데 산유국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이제 국제유가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맞붙어 있다. 투기 세력들이 맞붙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은 봐서는 사우디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제기가 될 수 있어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에게 대반격을 시작한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곡물 가격을 비롯해서 좀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유가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미증시에서 반도체도 주춤했지만 금융주나 인프라 관련주들도 주춤했거든요. 어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못 올라가도 다른 종목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괜찮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 좀 주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뭐가 됐든 나와주는 게 우리 증시가 이제 좀 흐름이 괜찮은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후에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는 그 약세장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증시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S&P 500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약세장 평균 한 33% 정도 빠졌는데 1년 후를 딱 찍었더니 그때 저점 대비 41% 평균적으로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가 한 2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다시피 역대 가장 조금 올라온 게 20%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10월이 끝이니까 이제 4달 남았거든요. 4달 동안 어쨌든 플러스는 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있고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이 뭐냐면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윌슨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사실 8개월 동안 올라오고 있는데 약세장 중에 기술적 반등이 8개월 올라가는 게 사실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논리적인 충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약세장이 끝난 거냐 아니냐에 대한 첫 번째 논란. 근데 끝난 거라면 지금 20% 그 살짝 안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론상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10월까지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높다.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기 침체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약세장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전제로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열심히 또 저 고릴라 리서치에도 올려드립니다. 여기도 제가 이 관련된 차트는 여기 해석까지 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 텔레그램 채널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여기 시황글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SHM 스토리, 그러니까 시황맨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니셜 SHM 스토리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요걸로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